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예비고의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이제 그 서울국어 이제 총괄 부원장을 맡고 있는 서한슬 부원장이라고 하고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목차가 좀 나오는데 그 차례 부분 중에 지금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강사진 소개랑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예비 고의가 되는 친구들의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점 중에 하나가 모의고사가 완전히 다르게 나온단 말이죠. 배치도 바뀌었고 영역 이름도 바뀌었고 그런 부분을 제가 그 슬라이드를 하나를 좀 추가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파트 중에 학교별 내신 전략에 수지고, 용인, 홍천고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두 분 선생님께서 들어와서 이제 설명하시게 될 거고 두 분 설명하신 다음에 제가 다시 마지막 프로그램 설명할 때 또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것까지 네, 두 부분이 같이 제가 이제 진행하는 파트다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따가 혹시 또 그 개별적으로 질의응답 있으시면은 저희가 또 저 포함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맡아서 질의응답 받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볼게요. 네. 네, 강사진 소개가 나오는데 저희가 여기는 고쳤는데 어차피 제가 수정한 거 들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네요. 강사진 소개를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네, 이렇게 지금 크게 3명의 선생님이 들어갑니다. 이따가 이제 시간표도 저희가 넣어놨는데 막 그 뒷부분에다가 크게 이제 저랑 그 다음에 윤경 선생님이랑 신정민 선생님 이렇게 세 명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3명이 이제 맡아서 전임 담임제로 진행한다. 이렇게 이제 3명이 들어가게 되고요. 내신 때는 이제 사실상 그 요일이랑 시간대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진행하는 내용 자체는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어차피 또 이제 겨울 학기 동안에는 정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학교별로 나눌 필요가 없단 말이죠. 예비 고의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문학 독서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래도 다만 저희가 주로 이제 2학년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3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직간접적으로 많이 보시게 될 선생님들이십니다. 뭐 당연히 뭐 저를 포함해서 뭐 이 수지 쪽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다들 굉장히 오래 하셨기 때문에 또 전문적인 노하우도 저희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조교쌤을 전혀 쓰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다 관리, 클리닉까지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그렇고 특히 학생들이 좀 저희 선생님들이랑 많이 이제 접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3명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다음에는 개별적인 프로필이에요. 뭐 제가 제 프로필을 좀 설명하기 조금 이제 좀 낯뜨거우니까 저는 그냥 바로 넘어가고 네, 저는 그래서 수지, 용인, 홍천고를 주로 맡고 있고 윤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2학년 기준으로 풍덕, 서원, 상현을 주로 맡으세요. 그래서 이따가도 풍덕, 서원, 상현을 제일 마지막 파트 때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신정민 선생님이 나오시는데 신정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성복, 신봉, 그 다음에 현암 이렇게 3개 맡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저희가 그래서 총 8개 학교를 주로 이제 맡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재원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있기 때문에 재원생들이 그대로 다니는 한 저희는 한 명이라도 계속 반을 개설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재원생들이 속해 있는 학교 전부를 다 진행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수집권이 아닌 친구들은 이제 거의 겨울학기 때 저희가 심지어는 지방에서 올라온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지방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그 교육 인프라가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친구들이 있죠. 뭐 기숙사 학교를 지방에 평소에 다니고 있다가 학기 중에는 이제 집은 본가는 이제 여기 수지 쪽에 있는 거죠. 그렇게 올라와서 듣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이제 겨울학기 때 정규 수업 듣다가 이제 다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어쨌든 네, 맡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제가 새로 넣은 이 부분인데 지금 15계정, 22계정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교육과정이 딱 그렇게 이제 지금 막 넘어왔죠. 지금 고1 애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비고2 친구들부터 적용되는 과정이에요. 친구들이 이제 어쨌든 간에 내후년에 이제 수능을 본단 말이죠. 27년에 수능을 보게 되죠. 27년에 28학년도 수능을 보게 되죠. 그 친구들이 보게 됐을 때 바뀌게 되는 영역입니다. 우선 가장 눈에 보이는 큰 차이는 선택이 없어졌죠. 원래는 독서 문학은 무조건 공통적으로 총 34문항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11문항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가능했죠. 학생들 중에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중학교 때부터도 그렇고 나는 진짜 문법 너무 어려워서 안 되겠다. 문법 도저히 나는 문법을 아무리 공부해도 늘질 않는다. 그런 친구들은 화작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엄매를 하고 있었던 친구들도 도저히 엄매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럼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그 애들끼리 얘기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화장런이라고 해가지고 화작으로 도망친다. 요게 가능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요 앞에 써 있는 화법이라는 게 말 그대로 말하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당연히 시험지에서는 이제 문제가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텍스트에 기록되어 있는 대화문이 나오죠. 그 대화문을 읽고 얘가 이런 얘기를 했다, 저런 얘기를 했다, 이걸 찾는 거였죠. 근데 그리고 이제 작문 같은 경우는 글쓰기, 이미 쓰여져 있는 글을 제대로 잘 고쳐 썼느냐, 혹은 학생이 맨 처음에 메모한 상황에 맞게 글을 썼느냐, 글쓰기 계획,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지문이었는데, 화작의 특징이 뭐냐면은 거의 초창기 공부가, 개념 공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바로 문제를 풀어도 무방하다. 애들이 지금 이제 고1 모의고사 때 맨 처음에 접하게 되는 영역 있잖아요. 1번부터 10번. 이렇게 시작되는 게 화법이었거든요. 그리고 작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고1 친구들이 보는 이제 10월 모의고사 때부터 추가됐는데, 독서에 이렇게 따로 붙어 있었던 계획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보기. 아마 친구들은 이제 봤을 테니 알 텐데. 그래서 그렇게 그 공통 영역 2개랑 선택은 둘 중 하나, 이렇게 골랐으면 되는 이제 체제였다면, 이제는 선택 같은 건 없이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용어가 좀 바뀌었죠. 원래는 화법과 작문이었는데 앞에 화법은 그대로인데 언어가 여기로 왔어요. 이 언어가 여기 언어와 매치해서 온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이동한 걸 좀 표현을 해보려고 이렇게 한번 표시해봤습니다. 독서가 여기로 갔죠. 독서가 여기로 갔고, 문학이 요 아래로 갔고, 화법이 여기 위로 갔고, 언어와 매체가 화살표가 잘못됐는데, 작문이네요. 작문이 여기로 갔고, 마지막으로는 언어가 여기로 갔죠. 이 언어가 문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직간접적으로든 다 배우긴 합니다. 거의 다 배우긴 하는데 배치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법과 언어가 묶인 이유는 말하는 걸 기준으로 바뀐 거죠. 문법이라는 거는 결국 대부분 거의 실생활에서 말을 하면서 적용되는 현상이다 보니까 이걸 화법에다가 붙여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된 거고, 작문이 원래는 화법 뒤에 붙어 있었는데 이게 왜 독서로 갔느냐? 글을 읽고 쓰기로 묶은 거죠. 다 글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묶은 겁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바뀐 가장 큰 변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혼자 애매하게 남는 애가 있죠. 제가 제가 지웠네요.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지금 매체가 혼자 놀죠. 매체 같은 경우는 원래는 뉴스 기사나 칼럼 같은 게 나왔었어요. 그게 보통 이제 뒤에 당연히 애들이 맞춰야 되는 문제였었는데, 요거는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모의고사에서도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금 애들도 배우는 과목 중에 그냥 선택 과목 중에 하나로서 그냥 배울 뿐이지 거의 애들이 접할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실제로 이제까지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올해 수능도 그랬지만은 거의 변별력을 주는데 영향력이 없거든요. 매체 같은 경우는. 애들이 보통 언매라고 하게 되면 문법 생각을 하지 매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예 새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없어져 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상 매체 같은 경우는 이미 쓰여있는 뉴스 기사나 칼럼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장문이랑 겹칩니다, 이게. 글이 쓰여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매체 같은 경우만 삭제가 되었고, 독서, 문학, 화법, 그 다음에 작문, 언어가 이렇게 따로따로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독서랑 문학 자체의 문항수가 줄었어요. 원래는 독서 17문항, 문학이 17문항이었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가게 되면은 독서는 독서와 작문 중에서 순수 독서를 물어보는 파트가 15문제로 줄었죠. 이 가운데 융합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독서, 작문이 같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지문 하나를 제시하고 그 지문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도 물어보고 그 지문이 어떠한 과정으로 글쓰기가 됐는지까지 물어보는 거죠. 같이 물어보는 유형이 융합이거든요. 사실상 원래 17문항보다는 비중이 살짝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살짝 줄었고,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특히 더더욱 변화가 뚜렷하죠. 원래는 17문항이었는데 마찬가지로 15문항으로 줄었다. 그러니까 독서 문학의 비중이 약간 줄고 원래 선택 과목이었던 것들을 둘 다를 다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비중을 한두 문항씩 더 투자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 이제 작문 같은 경우는 한 여기서 4문제 정도 들어갔다고 칠 수 있죠. 융합은 같이 들어간 거니까. 그리고 화법 같은 경우도 5문항에다가 융합 1문항, 5.5문항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매체가 없어졌고. 그래서 가장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조금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친구들이 이제 고2, 고3을 거쳐서 보게 될 이제 문항 구성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분명히 9월 모의고사까지만 하더라도 쌤 이상해요. 저한테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원래는 독서만 물어봤는데 독서 뒤에 이상한 게 붙어 있어요. 그게 여기에 써 있었던 융합이었던 거죠. 장문도 있고. 장문이라는 게 원래는 앞에 있었는데 그게 뒤로 온 거죠. 왜냐면 독서 영역이 지금은 뒤에서 보니까 시험을. 문학은 변화가 없고, 그리고 이제 화법 언어가 약간 바뀐 거죠. 문법이 조금 대신 땡겨졌죠. 왜냐면 장문이 빠졌기 때문에. 장문이 뒤로 가고, 그 대신에 원래는 화법, 장문, 문법 순서였거든요. 지금 모의고사가. 근데 장문이 뒤로 독서로 포함되어 버리니까 문법이 앞으로 땡겨진 거죠. 이런 좀 특이사항들이 있다. 그래서 애들이 아마 제일 이상한 점을 느꼈을 겁니다. 구모와 신모 사이에 일어난 변화예요, 지금. 그러니까 서서히 바뀐 체제로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이제 교육청 같은 데에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학교별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수지고 2학년부터 하던 혹시 이 중에 수지고 학부모님 계신가요? 6분 중에 혹시 수지고. 홍천고. 홍천고 좀 계시네요. 보니까 홍천고가 영상으로 신청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제 이렇게 직접 오신 분들 중에서도 꽤 비중이 되시는데 좀 두 학교가 어쨌든 작년과 올해가 또 완전히 바뀌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넣어놨고요. 수지고부터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게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3개년 교육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1학년 볼 필요 없죠. 2, 3학년을 보면 되는데 보시게 되면 2학년 1학기가 문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작년이랑 똑같아요. 작년이랑 똑같은데 변수가 있죠. 출판사가 안 나왔어요. 출판사가 원래는 비상한 문학이라는 걸 썼었는데 비상 출판사 거 썼었는데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또 어쨌든 학교 입장에서 또 다시 새로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2월은 돼야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2월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참에 말씀을 좀 드리는데 2월에 저희가 간담회 한번 더 할 거예요. 그때는 아예 출판사 맞춰서 출판사 아예 보여드리면서 그럼 출판사가 나왔다는 거는 목차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작품 할지도 저희가 이제 어쨌든 짜볼 수가 있죠. 이 작품이 좀 어려우니까 꼭 이거는 학교에서 물어볼 겁니다. 진도에 꼭 넣을 겁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이미 1년 겪어보셨겠지만 외부 지문을 프린트를 활용해서 많이 내잖아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그냥 독단적으로 따로 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교과서 진도 나가는 거랑 비슷한 갈래, 비슷한 주제로 프린트를 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2학년도 그럴 거란 말이죠. 그죠? 어쨌든 그게 좀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학기 같은 경우는 화법과 언어, 아까 문법 기억나시죠? 원래 수지고 같은 경우는 이게 언어와 매체였어요. 아까 15개정에 보시면 언어와 매체였었잖아요. 그게 그대로 바뀐 겁니다. 어쨌든 변치 않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2015개정이든 22개정이든 문법을 무조건 물어본다. 근데 차이점은 이제까지 특히 이제 지금 이제 고3이 되는 친구들이 겪었던 수지고 2학년 애들의 딜레마가 있었어요. 나는 모의고사 화작을 했는데 왜 학교에서는 언매만 나가지? 이게 딜레마였거든요. 그러니까 문법 공부할 필요 없는 애들이 있잖아요. 나는 화작 선택했고 나는 문법 포기했어. 그런 애들이 좀 심한 경우에는 2학기 되자마자 바로 그냥 이제 내신 포기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변명이 안 통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다 공통이잖아요. 어차피 다 해야 되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법을 준비해야 하는 당위성이 더 생긴 거고 심지어는 내신에서도 한 번 더 물어보기 때문에 애들이 문법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한다는 거죠, 공부를. 이제 문법 못하는 애들은 완전히 비상 걸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때 못한 독서와 작문을 3학년 1학기 때 하는데 좀 특이사항이 뭐냐면은 분명히 3학년 때 과목 이름은 독서와 작문이에요. 근데 정말 독서와 작문만 할까요? 3학년의 가장 큰 특징이 수특을 쓰거든요, 학교가. 교과서 안 써요. 근데 정말 수특 중에 독서와 작문만 활용할까요? 문학 안 할까요? 한다는 거죠. 사실상 수특 문학과 독서를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말만 독서와 작문이지 사실상 수특 문학, 수특 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교육 편제는 이렇게 되어 있다. 순서대로 2학년 1학기부터 문학,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이 순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죠. 2학년 때는 이렇게 배우고 고3 때는 이렇게 배운다. 여기 2학기 때 매체 의사소통이라고 써 있는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거는 애들이 이런 거 선택할 리도 없고 이런 게 제대로 들어갈 리도 없고 비중도 별로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선택 과목이긴 한데 제가 우선 넣어놓은 거예요. 넘기게 되면 이거는 저희가 특징을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넣었냐면은 올해까지 고등학교 2학년 학교가 어쨌든 내는 경향이 있잖아요. 출판사 바뀌고 과목 이름 바뀌지만 영역도 바뀌지만 학교 스타일은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학교 쌤들이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그 성향을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여기 넣어놨죠. 문학, 화법과 언어를. 근데 공통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은 다 26문항 꽉꽉 채워서. 그쵸? 그래도 이제 서술형을 내지는 않죠. 풍덕고랑은 다르게. 선택형 26문항. 그리고 좀 제가 공통적으로 특징을 좀 이제 좀 본 결과 문학과 화법, 문법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보기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 근데 이거는 수지고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수지권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들이 점점 문학의 보기를 많이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공통 특징이기도 해요. 근데 수지고가 원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문학 같은 경우는 교과서 프린트를 활용을 했다. 근데 특이사항이랄 게 있죠. 왜냐면은 그 고1 때 같은 경우는 문학만 나가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 문학도 나갔고 문법도 나가고 가끔씩 무슨 논증 같은 것도 나가고 토론도 나가고 대화도 했단 말이죠. 대화 단원을 했단 말이죠. 그게 1학기 때는 완전히 그냥 문학으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문학 작품을 엄청 많이 나갑니다. 거의 2.5배 이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친구들이 어쨌든 간에 1학년처럼 마찬가지로 보기에는 외부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외부 지문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 해야 한다는 게 좀 특징이고, 2학기 화법과 언어 같은 경우는 역시 새로 생겼다고 제가 써놨죠. 원래는 언어와 매체였는데, 근데 올해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학교가 어떻게 나갔냐면요. 결국은 문법이잖아요. 문법을 교과서를 활용하지 않고 링제본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다 지급을 했었어요. 학교가. 프린트를 그냥 모아가지고 프린트로 링제본을 따서 그걸 학생들한테 줬었거든요. 요 양상이 그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똑같이 문법 하니까. 문법에 하는데 다만 관건은 화법을 얼마나 배우느냐. 화법을 프린트에 넣느냐. 교재에 넣느냐. 요게 관건인 거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매체 안 했거든요. 근데 화법 같은 경우는 매체보다는 조금 비중이 있는 편이라 말하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변수가 된다고 넣어놓은 거고, 그쵸? 그리고 옛날에 엄매의 특징이었죠. 지금이 이제 어쨌든 공동 특징이기도 한데, 문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어 영역 중에 제일 진입 장벽이 높은 영역이에요. 왜냐면은 문법 개념을 모르면 아예 풀 수조차 없고, 개념을 어느 정도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문법적인 감각이 좀 없는 친구들은 계속 틀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게 화장 런이 가능했던 거죠. 근데 올해는 런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격차가 매우 벌어질 수밖에 없고 변별력을 여기서 줄 수도 있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내신 같은 경우도 이미 그 엄매를 안 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만의 리그였어요. 그리고 애들도 그 화작을 했었던 친구들은 내신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바닥을 깔아줬단 말이죠. 근데 올해는 그게 안 되잖아요. 어차피 내년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애들이 좋든 싫든 공부를 할 거란 말이죠. 물론 이런 친구들도 있죠. 아, 쌤, 저는 그냥 수능 하려고요. 수능 하려고 해도 수능의 문법이 안 나오면 모르는데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변명이 안 되는 거죠. 너 그럼 수능 할 거면 무조건 더 해야 되는데? 너 지금 문법 공부 안 하면 너 내년 어떻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애들이 도망칠 데가 없어요.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건 대비법입니다. 대기법 넣어놨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죠. 문학을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다 보니까, 참고로 고1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가 보통 5개, 6개 정도 됐었거든요. 수지고가. 근데 12개, 13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 2배 조금밖에 안 되네. 그게 생각보다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 그리고 그 2-3배 차이가 그냥 무난하게 뭐 시조 배우거나 무슨 현대시 배우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막 가사 배우고 고전소설 배우고 이러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애들이 좀 프레셔를 많이 느낍니다. 아, 문학 너무 많이 선생님, 문학 너무 지긋지긋해요. 막 벌써 그러거든요. 근데 문학은 지긋지긋하면 안 되긴 하죠. 어떻게 보면 비중도 제일 크기도 하고, 어쨌든 좋든 싫든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학교가 문학을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작품 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 계속 매주마다 거의 막 심한 경우에는 한 주에 6개, 7개를 나가는 학교도 있어요. 막 나갈 때 얘들 중에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아, 나는 학교는 좀 안 듣고 학원에서 들으면 되지 뭐. 그런 애들이 제일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왜냐면 결국은 학교쌤이 그 각각의 진도로 나가면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을 텐데 그걸 다 놓친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제가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모의고사는 출제위원이 교육청 쪽인데 내신은 출제위원이 너네 학교 쌤이잖아. 그럼 너네 학교 쌤이 출제 의도를 갖고 프린트 진도를 나가지 않겠니? 그럼 그 진도를 들어야겠니? 안 들어야겠니? 그럼 그때서야 들어야 돼요. 근데 왜 안 듣니? 이렇게 이제 순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건데 애들이 이제 특히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그런 착각을 많이 해요. 학원에서 해주니까. 학원에서도 해주죠. 해주는데 대부분의 상위권 친구들은 학교 듣고 학원 들으면서 둘을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들이 제일 그거를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좀 애들이 좀 빨리 깨야 되는 이제 그 요소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수지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본질에 충실해서 배운 작품별 갈래가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그런 걸 정리해야 한다는 거죠. 작품 수도 많기 때문에 매주 진도 나가는 거에 맞춰서 정리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한 번에 하려고 하게 되면 이게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직전 대비목, 시험 전날에 12개, 13개 정리 안 되죠, 이거는. 그리고 정리를 미리미리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응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문제 풀이 전에 반드시 정리를 먼저 해봐야 한다. 이게 조금 더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2학기에 대한 설명도 나오는데 언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1학년 때 배우는 문법. 사실 애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은 거의 그냥 허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너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 저희 배웠어요? 막 저한테 대놓고 오히려 도려 물어봐요. 저희 중학교 때 배웠어요? 배우거든요. 배우는데 학교가 가끔씩만 문법을 나가다 보니까 애들이 다 까먹어요. 그럼 결국은 매번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매번 그죠? 빠짐없이 나오면서도 애들이 어쩔 수 없이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 또 문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1학년 때 배웠던 문법이 또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공부를 안 했던 친구들은 완전히 거의 이제 1년치 공부를 또 그 반년 안에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당연히 1학년 때 문법 했던 친구들도 2학년 2학기 때 문법 진도 또 학교에서 시험 나가면은 또 진도 나가면 또 까먹어 있어요. 이미 반년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이 반년 동안 문학만 하게 되잖아요. 그 사이에 문법 까먹거든요. 하물며 고1 때 문법 제대로 공부 안 했던 친구들은 어떻겠어요? 더 심하다는 거죠. 완전히 그냥 중학교 때 이후로 제대로 문법의 문자 하나 건들지 못한 그런 상태의 친구들이라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다. 근데 애들이 왜냐면 이게 문법이 사실 좀 애들이 문학이라든가 독서 같은 경우도 조금 감으로 풀어요. 근데 문법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모르면 아예 못 건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렵고 건들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든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1학년 입장에서 안 하게 됐을 때 2학년 때 완전 큰일 나게 되는 거죠. 3학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 1.5배 이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2배 넘어요. 왜냐면은 작년 1년치를 안 한 거니까.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지금 2학기 기말고사가 된 시점에서 공부를 많이 안 했을 수도 있지만은 겨울 학기 때가 진짜 마지막으로 문법을 챙길 수 있는 시기긴 해요. 지금 해놔야 내년 2학년 2학기 때 됐을 때 그나마 기억은 나요. 했던 것 같은데 쌤 이거 들어봤어요.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도 들어본 거면 다행이에요. 들어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개념을 설명해 주기만 하면 아 맞다 저 이거 기억나요. 이렇게 연계가 되거든요. 근데 그 상태도 아니라면은 빨리 이번 겨울방학 때 조금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요거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수지고 2학년에 대한 시험지 제가 올해 거 갖고 온 건데 좀 이게 지금 뭐냐면은 여기서는 좀 안 보이긴 하는데 지금 여기 써 있는 게 지문이고요. 거의 이 반 페이지 이상 잡아먹는 게 이게 보기 응용 문제예요. 그래서 배운 작품이 나왔고 안 배운 작품이 보기 1에 나오고
이 배운 작품과 안 배운 작품을 비교할 수 있느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가와 보기는 모두, 가와는 달리 보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비교하게 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제가 아무것도 표시 안 한 게 있잖아요. 이게 그 1학기 기말고사 마지막 페이지거든요, 어머님. 이게 문제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하나. 어떻게 하나가 이렇게 길 수 있냐면 학교가 굉장히 기발한 게 고전소설을 진도로 나갔는데 보기에도 또 다른 고전소설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소설에 또 외부 소설을 넣으니까 보기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보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 거는 제가 왜 넣었냐면은 이건 사실 뭐 큰 특이점이 없는데 이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가에서 달을 비교하여 감상. 배운 거 세 개를 그냥 묶어서 물어봐요. 지금 예시를 보시게 되면은 가와 나는 모두, 나와 다는 모두, 가나다 모두, 가와 달리 나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니까 사실상 연계가 그러니까 배운 것들 중에서 가나다로 묶을 수 있는 가지수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거는 주제가 비슷하니까 얘네끼리 묶일 거야.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학교가 무한대로 낼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게. 요즘 수직권 학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작품별 정리를 반드시 했어야 풀 수 있는 유형인 거죠. 안 그러면 거의 못 건듭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문법을 넣어놓은 거예요. 문법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문법은 사실 문학보다도 더 보기를 많이 쓰죠. 다 보기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기상천외합니다. 그죠? 기상천외하고 심지어는 제 오른쪽 거는 제가 왜 갖고 왔냐? 요즘 이제 언매 유형 트렌드였던 지문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문법 관련 내용을 지문으로 주고 두 문제를 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거 지문 읽어야 되죠, 그러면은. 그럼 지문 읽는데 시간 더 걸리겠죠. 애들이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쌤, 언매여서 시간 덜 걸릴 줄 알았는데 더 부족해요.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은 홍천고가 나오죠. 홍천고. 우리의 홍천고. 자, 이게 홍천고 학교 홈페이지 제공하는 교육과정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2학년 1학기는 문학 똑같죠. 근데 2학년 2학기가 다르죠. 수지고는 아까 화법과 언어였는데 독서와 장문으로 들어가 있죠. 그럼 화법과 언어 어디 있지? 여기 구석에 있죠.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선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지고 같은 경우는 독서와 장문이든 화법과 언어든 무조건 공통이었단 말이죠. 필수로 해야 되는 일반 과목이었는데 홍천고 같은 경우는 선택 안 해도 돼요. 근데 애들 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왜냐면 모의고사에 나오니까. 할 수밖에 없죠. 사실상 말로만 선택인 거지 거의 강요된 선택이다. 너네 이거 안 할 거야? 아마 학교쌤이 그러실 거예요. 너 이거 모의고사 나오는 거 해야 할 텐데? 너 이거 진짜 안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 애들이 거의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과목 이름은 화법과 언어라고 되어 있지만 정말 아이들이 화법과 문법만 진도를 듣게 될까요? 3학년 1학기 때 문학 독서 아예 안 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화법과 언어, 과목 이름은 화법과 언어지만은 수특, 독서, 문학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쌤 그럼 왜 과목 이름 이렇게 했어요? 이건 교육과정상 어쩔 수 없는 거긴 해요. 그렇다고 수특 안 할 수도 없고. 특히 올해부터도 더 그랬잖아요. 수특 연계지문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안 할 수 없죠, 그러면. 또 그때 28 수특 해야죠. 그러니까 고3 때 그걸 배우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네, 똑같이 이렇게 제가 썼죠. 이렇게 1학기 때는 대신 큰 차이점 독서와 장문을 배운다. 수지고는 화법과 언어를 배웠었는데 홍천고 애들은 독서로 배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특징이죠. 홍천고 같은 경우는 수지고보다는 한 문항 덜 나가요. 25문항. 근데 한두 문항이 중요한 게 아니죠. 대신에 좀 특이점이 뭐냐? 수지고 같은 경우는 그래도 프린트나 아니면 교과서만 나왔었어요. 근데 그 해에 보는 모의고사를 꼭 넣어요. 이건 거의 지금 3, 4년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굉장히 유서 깊은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대신 차이점이 뭐냐? 1학기가 문학이잖아요. 그럼 1학기 때는 그때 봤던 모의고사 중에 문학만 냅니다. 예를 들어서 2학기 중간고사 때 그쯤 본 모의고사가 뭐가 있죠? 2학기 중간. 그러니까 여름방학 이후에. 육모가 있죠. 그렇죠. 그럼 육모 문학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육모 문학. 그렇죠? 아, 잘못 얘기했네요. 아, 1학기군요. 그러면 1학기 중간은 3모. 잘못 얘기했네요. 1학기 중간은 3모. 그 다음에 1학기 기말이 잘못 말씀드렸네요. 그게 6모.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2학기가 분명히 독서와 작문이잖아요. 그러면은 쌤 2학기 때는 독서만 나가겠네요? 모의고사 중에 독서만 내겠네요?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학교가 2학기가 되면은 갑자기 문학 독서를 다 범위로 넣어버립니다. 그냥 16번부터 45번까지 다 나와. 그냥 그렇게. 애들이 그냥 제가 딱 그 목격담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애들이 모의고사 본날에 갑자기 국어쌤이 문 살짝 열고 이렇게 머리만 쏙 이렇게 내밀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이번 모의고사 나와. 이거 딱 가셨대요. 그리고 역시 독서와 작문뿐만 아니라 문학까지 다 나온다는 사실. 올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내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도 하고 학교 입장에서는 범위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굳이 이 방법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모평 프린트를 쓰는 데다가 심지어 우리의 홍총고 또 유서 깊은 전통 하나 더 있죠. 외부 지문 쓰죠. 지금 올해 들어서 홍총고 1학년은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2학년 여전히 지문 박스에 외부 작품 엄청 냅니다. 심지어는 거의 40% 육박하는. 40%. 제가 이따가 그림 보여드릴 건데, 사진 보여드릴 건데, 보기도 당연히 외부 작품 나오고요. 수지고는 지문에는 안 나오고 보기만 쓰고, 홍총고는 둘 다 쓰고. 이렇게 차이점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2학기도 새로 생기는 과목이긴 한데, 원래는 독서였는데 독서와 작문으로 바뀐 거예요, 그냥. 큰 차이점은 없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독서가 학교가 그냥 프린트로 진도로 나갔거든요. 그 교과서도 쓰기는 해요. 한 두세 개? 시험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비슷하게 한 두세 개씩밖에 안 나가고 나머지는 다 올 프린트. 그리고 프린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도 설명을 써놨지만은 다 출처를 찾아보니까 올해 수특, 올해 수능 완성.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네 학교 정말 최신 좋아한다. 정말 트렌디한데? 제가 막 그러거든요. 얘들 한숨 푹푹 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그 근래에 맞는 성향인 거는 맞으니까 그게 어쨌든 간에 그 최신 경향 따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게 결국은 모의고사 수능에 반영되는 거고. 어쨌든 취지는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시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거고 대비법 넣어놨죠. 심지어 우리의 자랑스러운 홍총고 수지고보다도 많이 나갔습니다. 올해. 수지고 12개, 13개, 홍총고 15개. 넉넉하게. 그쵸?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의고사, 교과서, 프린트 다 포함하니까 15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15개 중에서 한 대여섯 개는 다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실제로 나가는 거는 10개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나마 요즘은 좀 나은 게 요즘은 그래도 가끔 모의고사 작품 관련 설명 프린트를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그거 안 줬어요. 그래서 왜 안 주니? 그러니까 너네 어차피 풀어봐서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네 어차피 풀어봤잖아. 이렇게. 근데 그래도 올해는 조금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추가 자료를. 네. 그게 이제 1학기 때 양상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정리했던 내용, 작품별 갈래 성격, 주제 특징은 너무 기본이고, 홍총고 친구들은 하루 빨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정리 빨리 하고, 빨리 응용 풀어봐야 돼요. 외부 작품 많이 나오니까. 특히 보기에 외부 작품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중점으로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비교하는 방법을 알게 되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독서와 작문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넣었죠. 그 해의 수특수안을 쓸 거다. 그러면은 우리의 이제 홍총고 친구들 이제 2학년 되면은 당연히 이제 내년에 나오게 되는 27학년도 수특수안 풀어보는 게 좋아요. 아, 쌤, 그건 고3 형들이 하는 것, 고3 형들이 하는 고2, 고3은 거의 국어적인 구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풀어보는 게 좋긴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상당 부분도 시험법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당연히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 해 거를 다 풀어봐라. 그냥 사는 것도 괜찮다. 왜냐면 서점에 팔잖아요, EBS. 수특 보통 한 1월쯤 나오거든요. 1월에 수특 사고. 그 다음에 6월에 수완 나오거든요. 수완 사고. 이렇게 해놓는 게 편하다. 왜냐면 어차피 2학기쯤 되면은 수특 수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학교가 그걸 다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설령 안 나와도 괜찮아요. 어차피 몇 년치 수특 수완 풀어보는 거 최근 경향 알 수 있고 좋잖아요. 어차피 수능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쵸? 이런 것들을 보통 방학 때 활용해서 풀면 참 좋죠. 수특은 겨울방학 때, 수완은 여름방학 때 해보면 딱 좋죠. 어차피 그때그때 맞춰 나오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시험지. 제가 막 휘황찬란하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학교에서 프린트로 배운 작품. 엄청 길죠? 벌써 반 페이지 이상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게 가작품이었고요. 나가 외부. 홍총무원의 특징. 외부를 그냥 박스에 지문에 넣어버린다. 당연히 보기에도 외부를 넣는다. 보시게 되면 보기 1, 2가 같이 있는 거 보이시죠? 보기 1은 작품에 대한 설명. 보기 2는 또 다른 외부. 그러니까 배운 거에다가 외부 1, 보기에다가는 외부 2까지 나오는 거죠. 아까랑 수지고랑 완전히 다르죠? 느낌이. 그리고 나오는 게 더 이제 휘황찬란합니다. 이거 프린트, 외부, 모평. 이게 아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문학이에요. 독서인데 문학이 나와요. 25문제 중에 꼭 뒤에 5문항은 문학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애들 중에 독서니까 문학이 안 나오는 줄 알고 시간 관리를 그렇게 했다가 뒤에 5문제를 통째로 날려먹었다는 애들도 많이 봤어요. 왜냐면 독서만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애들이 이제 허를 찌르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좀 설명드리는 걸 하고 현황고, 신봉고는 바로 이어서 저희 신정민 선생님이 얘기를 하실 겁니다. 마저 잘 들어주시면 되고 이따가 프로그램 소개할 때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봉고, 성복고, 현황고를 맡고 있는 신정민 선생님입니다. 오늘 굉장히 추우셨죠? 그리고 1학년 초에 예비고 1때 이제 고등학교 1년을 어떻게 보내나 걱정이 많았는데 걱정이 또 되시네요. 1년 동안 어쨌든 어머니들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 또 2학년이야. 2학년이라서 또 걱정 근심이 되셔서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요번에 이제 어쨌든 교과 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새롭게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출판사가 아직 학교별로 결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예를 들어 천재정도 있고 천재박도 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천재김을 쓰는 예를 들어 현황고 같은 경우에는 천재에서 나온 게 요번에 문학이 정밖에 없어요. 천재정. 그래서 요번에 각 학교마다 신봉고는 동화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성복고는 비상강을 사용했는데 그대로 비상을 사용할지 아니면 동화를 사용할지 그거는 아직 미정이라서 아직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일단 저는 무엇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전번에 작년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더라 그 얘기를 먼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뭐 현황고는 오늘은 안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문항수가 객관식이 21, 주관식이 한 문항 해가지고 22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신봉고랑 비교하면은 신봉고도 1학년은 뭐가 없었어요? 논술형이 없었잖아요. 근데 논술형이 2학년 때 생겨요. 그래서 올해도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내년에는 바뀌어서 그냥 객관식화돼서 문제를 조금 더 많이 더 낼 것인지 그건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작년을 기점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제가 냈거든요. 근데 여기는 주관식 1문항 10점이 3문제라서 점수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신봉고는 더 어떻게 됐어요? 더 쪼개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치사하게 됐어요. 근데 치사하게 낸 것도 낸 건데 문제의 유형을 보면은 점수를 더 얹어줘야 돼. 문제가 물어보는 게 너무 많아. 쓸 게 많아. 단답형이 아니야. 쓸 게 여러 가지인데 너무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소 배점이 너무 2문항에 10점이지만 결과적으로 쪼개지면 문제가 훨씬 많아지잖아요. 그걸 너무 치졸하게 주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작년 시험지 아이들이 보면서. 그 다음에 당연히 2학년 1학기는 다 뭐예요? 문학이에요. 문학이니까 당연히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현재 올해 1학년도 어떻게 됐어요? 문학이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 지문을 대거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유형을 많이 사용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아마 근처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건 아마 성복고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학교도 외부 지문을 많이 사용했지만 성복고가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2학년 때도 마찬가지고 조금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교과서 작품이 프린트물 외부 지문이라고 하지만 그나마 현황고는 외부 지문을 다른 학교도 많이 넣긴 하지만 그나마 약간 다소 적어요. 1학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2학년 때도 살짝 좀 적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좀 까다롭게 간혹가다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기에 맞는 개수를 고르는 문제 유형이 세분화 정도 출제된 게 뭐냐면 가나다라 마바 해서 맞는 게 첫 번째 2개, 두 번째 3개, 3번 4개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 한 끗 차이로 이렇게 끝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약간 그런 문제들이 좀 출제된 거에 비해서 자, 여기는 교과서 프린팅을 들어가면서 똑같이 외부 지문이 다 들어가요. 비슷하죠. 그죠? 변형은 없어요. 그 다음에 연계된 다양한 작품을 활용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자, 그 해에 난 수특을 좀 고3에 쓰는 걸 내려서 쓰는 경향도 있고, 그 다음에 2학기에 가서 독서 같은 경우에도 수특을 내려 쓰지 않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2학기가 독서인데 올림푸스를 썼어요. 근데 올림푸스도 개정을 쓴 게 아니라 현재 있었던 2015년 개정의 올림푸스를 이번에 2학기 때 대거 사용했어요. 많이. 그래서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올해 대수능 때 나왔던 것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독서만 있는 게 아니라 독서 플러스 문학을 함께 가지고 가기도 하고 해마다 변형이 굉장히 많아요. 신봉구는. 그래서 2학년 때는 굉장히 더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성복고를 좀 볼게요. 자, 성복고는 아까랑 조금 다른 게 뭐예요? 객관식 문제인데 27문항이에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올해도 1학년도 27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똑같이 2학년 때도 27문항. 그 다음에 교과서 지문보다는 여기는 훨씬 더 외부 지문을 더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교과서 지문 하나에 외부 지문 2-3개.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를 풀려면 하나의 또 외부 지문을 봐야 돼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시험지를 다 보기가 약간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모의고사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외부 지문이 전체 50% 이상 나오도록 교과서보다는 외부 지문이 훨씬 많이 나오도록 성복고는 항상 그렇게 줘요. 다만 그나마 배경 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모의고사 네모박스가 있거든요. 항상 모의고사에는 하나씩 키워드를 줘요. 문학은. 그래서 배경 설명을 해줘요. 가하고 나는 배경 설명이 이렇다라는 그런 설명을 해주는데 그거를 대신 집어넣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보는 거지만 그래도 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항상 요즘에 시험의 트렌드가 뭐냐면은 1학년 아마 이번에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지만 모의고사 유형의 형식으로 낸 학교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가나다 이렇게 나오면 표현상의 특징이라든가 서술상의 특징이라든가 그 다음에 네모 보기 박스를 주고 그거에 대한 감상에 대한 거든가 대부분 학교에서 다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대비법으로는 교과서 사용이 줄고 학교별로 프린트 후에 외부 지문을 작년에 대거 사용했는데 올해는 현재 2학년 문학 개정 교과서를 제가 쭉 한 번씩 보면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지문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2009년 과정에서 있었던 지문이 새롭게 들어오고 현재 있던 지문에서 빠진 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변형이 있어요. 그렇다고 확 바뀌어가지고 전혀 새로운 작품이 막 많이 대거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는 바뀌었지만 올해도 외부 지문에 대해서는 활용이 계속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어쨌든 쭉 공부를 했던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오늘 새롭게 한번 들어봐야지 하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2학년은 훨씬 더 고전 의문부터 현대식, 고전 산문, 현대소설 등 종류가 굉장히 많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번에 활용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규 수업에는 저희 교재가 이게 다 섞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독서가 있고 요번에 또 들어가는 화법과 작문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3시간 수업이 이루어지고 1시간은 테스트, 그 다음에 클리닉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은 아마 방학 시간표를 이용해서
워밍업 같은 거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요번에 겨울방학이면 항상 특강에 들어가고, 여름방학 하면 특강에 들어가는데, 여름방학은 4주 잡기가 굉장히 짧기는 하지만, 어쨌든 4주를 잡는데, 겨울방학은 저희가 8주를 잡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에는 고전 시가밖에 못해요. 짤막해서. 근데 요번에는 고전 문학을 집어넣었어요. 항상 저희는 세 파트가 나가거든요. 독서, 문법, 고전이 나가요. 그런데 아이들이 요번에 시험 풀고 했을 때 하는 얘기 들었죠. 고전 소설이 너무 길다 보니까 나는 이 작품에 누가 누군지 왜 이름이 바뀌는데 똑같은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동글동글 하면서 치면서 같은 인물을 묶어줘야 되는데 쟤는 누구, 얘는 누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고전 문학에 요번에 특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규생들은 그냥 거의 그냥 특강비가 비싸지가 않아요. 그냥 커피값 몇 잔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아마 블로그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들어놓으면은 고전 운문에서 시가 나가고 그 다음에 고전 산문 나가고 산문에서도 뭐가 들어가냐 소설하고 그 다음에 고전 수필까지 다 돼요. 그래서 한 권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쫙 풀게 될 거예요. 그럼 아마 2학년 때 고전을 배움에 있어서 훨씬 수월할 거예요. 또 하나 1학년 말에 거의 다 중세문법이 이미 다 들어가고 요번에 시험이에요. 기말 때. 중간 기말이 중세문법이라서 중세문법을 했으면 그래도 고전을 받아들이는 게 약간 조금 쉽게 돼요. 그래서 방학에 최대한 특강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시간표나 그런 것들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규반 수업의 독서는 저희들이 그냥 너네 이거 풀어와 이게 아니라 독서를 단락단락마다 다 지문마다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다만 숙제가 너무 많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과제 본인이 선택해서 난 독서가 취약해, 난 문학이 취약해, 그럼 그걸 하나 사가지고 오고 저희 교재가 3권이에요. 그래서 문학은 선행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 다 하고 분석하면 그 다음에 문제 풀어오는 거. 하지만 독서는 선행이 돼야 돼요. 왜? 독서는 지문을 제가 그 당시에 해석해줘도 본인들이 읽고 문제 한번 풀어와야지 같이 분석하고 다 달락달락 나갈 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선행하고 그 다음에 화작 같은 거 풀어오고 해서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은 안 들 거예요. 그래서 고2 되면은 그 정도 숙제. 나는 선생님 더 시간이 많아서 더 할 수 있어요. 그럼 개별 과제를 하나 더 가지고 오면 돼요. 그러면 그거에다가 매 차시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같이 할 수 있지 정해서 그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은 또 올해처럼 어머니들 또 바쁘실 걸 또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될 거고 또. 그래서 저는 학교는 이렇게 설명하고 올해 겨울방학을 최대한 이용해서 고전 같은 거를 한 번씩 들어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어머니? 없으세요? 그러면은 다음 선생님. 이게 몇 명이서 해요? 저희는 기본이 한 반에 절대로 15명 이상을 넘을 수가 없어요. 저희 아이가 신봉고인데 네. 신봉고는 지금 몇 명이에요? 신문고가 한 반에 일요일 반은 거의 마감이 있고 토요일 반은 좀 널널해요. 누구죠? 네? 신문고. 아니 지금 안 다녀요. 안 다녀요? 네. 그래도 아프고 일요일 반이 많고 토요일 반이 좀 적어요. 아이들이 왜 그러냐면 그 수학하고 영어 시간 때문에 이 반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일요일 반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마감을 많이 쳤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10시부터 2시 이렇게 나와 있는 시간이 그 특강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고 특강 시간은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는 고전 문학이잖아요. 문학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저는 수요일 3시부터 5시. 그러니까 딱 2시간밖에 안 해요. 그 말고 그 겨울방학 정규 수업 겨울방학 정규 수업은 일요일 10시부터 2시요? 저는 아마 2시부터 저는 6시까지 수업 마칠 거예요. 그러면 이 내신 정해진 반은 2시부터 지금 그냥 쭉
내년도도? 아, 내년도도 가기도 하고요. 방학 때는 어머니 이게 정규 수업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아이들이 섞일 수 있어요. 다른 학교 아이들과. 그다음 신보고 내신할 때는? 신보고 내신이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 2시부터, 네, 2시부터 5시 맞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네, 그 시간이 아마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시간대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그리고 만약에 시간대가 또 그러면 그걸 다 조합해요. 다 일일이 전화해서 이 시간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조율을 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데스크에서 그 작업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시간대입니다. 그렇지만 1학년 때 그 시간에서 크게 많이 바뀌지 않아요. 다만 2학년은 반이 2개씩 펼쳐질 수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말 많은 거 아니면 한 반 정도에 넣고 그 다음에 예비고 1학년 반이 더 많이 펼쳐져요. 그건 항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어머니들 아시지만 1학년이 훨씬 더 많고 2학년 숫자가 조금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반편성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어요? 학교가 달라서 질문 안 하시나? 저희 그래도 다 시험지 보고 다 같이 공유해요, 어머니. 그리고 블로그 들어가면은 다 학교마다 다 분석 싹 올려놔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시면은, 아, 이렇게 시험이 나왔구나라는 것도 한눈에 싹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선생님 무시할게요. 저는 서원 풍덕 상영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혹시 해당 학교 학부모님 계세요? 어느 학교? 서원이요? 서원이요? 상현이요? 풍덕? 아, 네. 그러면, 네, 그건 아시죠? 교과서가 아직 나오진 않은 건 아시죠? 그래서 지금 근데 기존에 이제 교과서 가지고 하는 마지막 아이들이 수업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긴 한데 전반적인 흐름은 사실 올해부터 이미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게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풍덕고 2학년 이제 특징을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1학년 1년을 이미 보내신 분들이니까 재수생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학 입시 기준으로 봤을 때 풍덕은 그러니까 재학생 현역들이 대학을 가는 진학률에 비했을 때 재수생들이 훨씬 많다는 거 보시면 특징이고요. 그래서 보는 입결이 올해 나쁘지 않았다고 풍덕은 보통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그리고 2020 입시 서울대 1차 합격자가 6명인데 그중에서 일반이 6명이나 돼요. 이게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풍덕고는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나온 적도 없고요. 그리고 일반 전형으로 6명이라면은 생기부가 괜찮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기부 작성에 조금 심혈을 좀 이번에 기울이지 않았나 풍덕고에서라는 특징이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출제 경향이 굉장히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이 되면 교정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만 해되는 게 아니라 2학년들이 보면은 요번에 마지막이긴 하지만 문제의 난도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너를 띄었습니다. 요번에 풍덕고는. 그래서 80년대 후반 정도에 딱 정착되어 있어서 풀만하다. 풍덕고 학생들은 그래도 이 정도 공부했으면 그래도 1등급 나오겠다, 2등급 나오겠다라는 것이 예측이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게 너를 좀 많이 떼어가지고요. 2학년들 2학기에는 아예 70점대 후반이 1등급 컷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9등급 기준이에요. 현재 아이들이요. 그런데 지금 1학년은 2학년 올라가면서 5등급제가 내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등급이 9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 70점대 후반이라면 10%가 이제 1등급이 되니까 70점대 초반 내지는 60점대까지도 가능한 수준이 돼버리는 풍덕고가 지금 몇 개 너를 많이 띱니다. 그래서 1학기보다 2학기에 조금 더 힘을 많이 실었어요, 이번에는요. 원래는 풍덕고는 문학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문학에서 오히려 애들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편이었고, 독서에서 좀 더 안정적인 점수를 따는 편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냥 수특을 시험 범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16개의 지문을 읽어야 했었어요. 한 달 반 정도, 한 달하고도 한 열흘 정도 되는 시험 기간 내내 16개의 비문학 지문을 읽어야 했는데 굉장히 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 연계에서 한 3개 정도가 더 나왔고요. 특징적인 건 보통 외부 연계가 다른 학교들은 기출 문제 갖고 여태까지 냈거든요. 근데 풍덕이 좀 판이 바뀌었습니다. 학술지라던가 논문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데서 끄집어내서 그거를 보기 연계 지문으로 내서 좀 낯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기출문제에서 어디서 냈을까 하고 많이 찾아봤는데 요 판이 자꾸 바뀐 게 작년부터 바뀌기 시작하더니 올해는 아예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보다는 학술지에서 좀 인용한, 그래서 요약해서 보기로 제시하는 또는 외부 연계로 해서 가나다 이렇게 엮어서 내는 이런 형태로 많이 나갔고요. 1학기 때는 이렇게 보면 문학이 60%가 외부에서 나왔고요. 교과서 40% 비중에서 외부 지문이 훨씬 많았고 2학기 때는 아예 그냥 요번 올해 수특 2026년 수특에서 아예 그냥 싹 다 해서 교과서 지문은 20%라고 제가 적어놓긴 했지만 사실은 그냥 점수 기본 한 20점 정도 깔아주기 위한 그런 아주 그냥 깔아주기 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거의 다 외부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풍덕은. 그래서 시험 대비를 하려면 학생들은 2학년부터 수특을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미리미리.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본문을 알고 이해하는 좀 심화 수업, 심화 자습 뭐 이런 정도의 역할을 좀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구조화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용을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정리하고 구조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꼭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답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풍덕은. 문제, 시험 공부 대비할 때. 문제 푸는 양으로 승부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 수가 적지만 지문이 양이 길고 많기 때문에 읽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24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시간 충분히 50분 동안 풀 수 있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등급 못 맞는 아이들 대부분이 시간을 다 못 풀었습니다. 거의 찍고 냈어요. 한 2지문 정도를. 그래서 그런 시간 개념들을 보려면 본문을 다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문이 일단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외부 연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줄 거냐면, 풍덕고는 이 일대 현암고를 빼고 나서는 그 논술형이 있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2학년까지도. 그래서 100점도 한 10점 정도 되고요. 한 문제지만 소문하고 좀 나눠서 내는 거 편이라서 그 서술형 대비, 논술형 대비 하기 위한 정확한 표현, 정확한 문장 양식 뭐 이런 것들을 틀어 주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정확히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빈칸 계속 바꿉니다. 그래서 매번 읽으면서 요점이 머릿속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문학이라면 이미지가,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는지 집중해서 내용 이해에다, 분석에다 집중해서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은 조교가 없습니다. 온전히 그 학교 담당 선생님이 클리닉, 개별과제 점검, 피드백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끊임없이 같이 밀착해서 할 수 있는 수만큼 좀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오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저랑 수업을 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아마 오답일 겁니다. 처음에 아이들한테 분석을 시키거든요. 문제 선지 5개를 본문에서 다 찾아서 왜 그게 답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답이 될 수 없는 근거가 되는지 다 찾아 정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지문을 한 주에 수업 나갈 때 한 3지문, 많이 나가면 4지문에서 5지문까지 나가거든요. 그거를 일일이 다 분석을 하려면 적어도 3시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작업을 좀 하다 보면 뒤에 후반부에 가면은 요령껏 잘 합니다. 그래서 요 작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가르칠 거고요. 오답이 부족하다면 매번 남습니다. 그냥 무조건. 근데 만약에 뒤에 학원 때문에 일정이 바뀌고 이래서 안 된다고 하면 저랑 클리닉을 잡고요. 그래서 가능한 요일, 가능한 시간대 반드시 와야 되고, 만약에 한 2-3번 정도 자꾸 구멍을 낸다. 뭐 다른 학원 또는 뭐 다른 근데 선약이 분명히 일단 돼 있던 거니까 선약 우선이다 라는 게 원칙이고요.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은 수업을 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 되는 친구들은 내보낼 수밖에 없는, 공부 안 하는데 뭐하러 시간을 낭비하고 있느냐, 제가 이렇게 협박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에 의지 없는 친구들은 부모님 상담 후에 좀 정리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아이들 인원은 12명 이상 받지 않습니다. 저희 반들은. 그래서 12명, 맥시멈 그 12명을 세우지 못하더라도 중간에 웬만하면 받지 않고요. 받아보니까 공부할 의지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중간에 오는 경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주요 개별 클리닉 위주, 그리고 오답 정리를 얼마나 잘해서 자기화시키고 내면화시키는지에 집중하는 수업으로 시간을 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질문을 좀 잘 안 하는 친구들은 개별 클리닉에서 조금 더 보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고 그런 수업을 할 겁니다. 이거는 사실 풍덕고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이 불려옵니다. 제 수업할 때는. 그리고 말 그대로 숙제를 다 못 해온 친구들은 그냥 무조건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풍덕고 시험지를 제가 특징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사실 안 보이긴 하는데요. 요게 1학기 때 이게 서술형 문제고요. 보기와 그 본문의 위에 본문은 따로 있고 보기가 제시되고 1, 2가 제시되고 그다음에 조건에 보기 또 문제가 소문항으로 2개로 나눠 있고요. 이렇게 서술형으로 쓴 게 보이시죠? 좀 길게 쓰여지는 게 요구가 되는 게 풍덕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이게 배점이 분할이 잘 안 돼 있어서 하나 문항당 5점이어서 좀 컸습니다. 서술형이. 그러다가 요게 저건 빨간색은 좀 더 소문항으로 더 나눴습니다. 이렇게 5개 정도로. 그래서 배점이 좀 더 낮아져서 조금 서술형에 취약한 친구들한테 좀 데미지가 좀 적어졌다라는 걸로 판이 좀 중간 기말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1학기 때 시험 문제에서 요게 1학기 때 시험 문제거든요. 보시나요? 이게 보면은 그나마 여기 보면은 문항의 선지들이 좀 짧게 연결됐다고 보시는 거고요. 대신에 여기 보면은 한 지문에 서술하는 그 한 문항당 선지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2학기가 되면. 1학기 기말서부터. 상당히 길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쭉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드린 거는 화살표로 보기의 길이도 이런 것들 다 학술지라던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낯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선지의 내용이 한번 이렇게 길어지니까 시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게 풍덕고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넘어간 서원고 2학년은 사실 서원고가 수지학군 내에서 내신 때문에 선택을 하겠다 내지는 그렇긴 하는데 미달 사태가 생기는 학교가 서원고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애들, 떨어진 애들 있죠. 특목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많이 모입니다. 의외로 그래서 강합니다. 내신 애들이.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최상위의 아이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중간층이 없어요. 3등급이랑 1등급 차이가 좀 많이 심합니다. 다른 학교보다. 나중에 미달돼서 모인 애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다는 거, 의외로. 그래서 저는 사실 서원고 많이 추천드립니다. 가까우시다면 굳이 멀리 다니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서원고고요. 그리고, 시험 일정이 이상하게 많이 늦습니다. 풍덕이랑 서원이. 앞에서 풍덕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상영고는 내일 지존 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풍덕은 21일 날 끝나고요. 서원은 24일 날 끝납니다. 시험이. 거의 한 달 차이가 나면서 이 일정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학교 간에 이런 격차가 좀 심하고요. 그러면서 서원고의 특징이 뭐냐면 시험 범위를 빨리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풍덕도 일찍 얘기하지 않지만 그래도 2학년 되면서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편인데 서원고는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그렇고 1학기 때는요. 시험 범위를 빨리빨리 얘기 안 해줍니다. 1학년 너무 심하고요. 그 증상이. 시험 열흘 전까지 진도가 나가는 상황이라서 그때 시험 범위를 완전히 알 수 있어요. 1학년들은. 근데 2학년 그거보다 조금 덜 하긴 한데 1학기 때 문학을 하거든요. 이제 제가 올해 이제 2026년 교육과정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다 똑같습니다. 일단 똑같아요. 기존이랑. 문학입니다. 똑같긴 한데 교과서가 어디 거가 될지 모르지만 문학인 거 똑같습니다. 어느 학교나. 그리고 2학기 때 달라진 점은 여기 보면은 서원은 아까 풍덕을 지금 잠시만요. 죄송한데 풍덕이 보면은 다른 학교는 다른 게 어디냐면 어디 갔지? 풍덕이 다른 점이에요. 다른 학교가 왜 안 되지? 이거요. 말씀 안 드렸는데 2학기 때 독서와 작문을 합니다. 풍덕은. 그 다른 학교는 다 화법과 언어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독서, 비문학 위주로 수업을 하는 거고요. 2학기 때 문학은. 그리고 서원이랑 그 밖의 학교들은 제가 뒤져보니까 다 화법과 2학기 때 언어, 그러니까 문법이죠. 2학기는 문법 중심 수업을 합니다. 2학년 때. 그래서 1학기 때는 공통으로 다 문학을 한다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 2학기 되면 문법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공부할 때 치열할 겁니다.
언어가 공통 과목이 되면서 문법이요. 공통 과목이 되면서 선택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문법에 취약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 친구들은 2학기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국어 점수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서원 친구들은 문법에 방학 때 조금 한 번 더 힘을 실는 게 중요하고요. 다른 학교도 제가 볼 때는 2학기 때 이렇기 때문에 방학 때마다 문법을 한 번씩 더 다져주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러면 2학기 때 힘들 것 같아요. 문법에 취약한 친구들은 처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공부는 서원고는 그냥 프린트 중심 수업입니다. 교과서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1학년 때도 그랬고, 1학년은 뭐 아예 대놓고, 뭐 아시겠지만 서원고는 선생님들이 교과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교과서 수업 안 할 거야 라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왜 선정했지? 라고 할 만큼 교과서를 거의 공부 안 하고 있고요. 2학기 때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싶은데, 사실 근데 문학은 조금 그래도 덜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문학작품에서 이렇게 수능형으로 나올 만한 교과서에 실릴 만한 문학들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교과서 활용도가 많이 더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서원고의 흐름을 봤을 때는 교과서보다는 외부 프린트 수업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특징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프린트 좀 잘 챙겨야 되는 아이들이 준비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보면 이제 시험 이제 대비는 똑같습니다. 대신에 여기는 뭘 더 중심을 하냐면, 교과서에서 그 프린트에 충실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연계될 만한 것들이 연계율이 좀 높습니다. 예측이 좀 가능하고. 근데 풍덕은 사실은 예측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혀 뜬금없는 거를 가는 A인데 B는 C야. 맞니 틀리니 이런 식으로 내고요. 서원은 A 작품을 보고 A-와 연결해서 그 둘의 공통점, 비교하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연결이 좀 높아서 예측이 좀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문학은 역시 마찬가지로 배경 지식을 좀 다지는 쪽으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생각보다 편법, 문학 개념어, 용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정말 틀리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을 틀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느 학교 학생이든 똑같아요. 발문에 많이 쓰이는 단어와 그리고 선택지에 주로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수없이 스쳐 지나갔을 텐데도 스쳐 지나가기만 합니다.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요. 오답이 너무 중요한 게, 아이들이 단어 뜻을 몰라서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오답을 하면 그게 보여요. 아이들이 자기가 뭐가 모르는지, 단어가 모르는지, 개념어를 모르는지, 아니면 편법을 모르는지가 보이는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해서 오답에 집중해서 요령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할 거고요. 문학작품 배경지식을 쌓는데 서원은 더 많이 연계율이 높은 작품들을 수업하는 거에 집중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시험지 유형을 보면, 서원의 특징은 여기 박스 쳐놓은 거에 보시면 요 작은 게 보이시나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모두 찾는 문제들이고요. 위에 보면은 원래 배운 지문, 보기의 지문, 그리고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고르시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학기 때,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유형이고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여기 보시면 2학기 때 되면 이 문제가 제일 제가 싫어하는 문제인데, 모두 맞는 게 몇 개인지 모두 고르시오예요. 근데 답이 뭐인 경우가 많으냐면 한 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냥 얻어 걸리는 경우도 너무 많은 거예요. 애들이 찍었는데 잘 모르겠는데, 저 왜 이 문제를 내는지 서원고에 묻고 싶어요. 정말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얻어 걸리는 애들은 그건 자기 실력이 아니잖아요. 평가를 하는 건데, 성취도를 찍어서 맞추는 문제를 왜 내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매번 나옵니다.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4개였잖아요. 보기가. 여기는 지금 보면 치읓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기가 하나, 2개 더 늡니다. 그리고 선지도 보면 길어지신 거 보이시죠? 이게 기말이고요, 1학기.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 보면은 가, 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배운 거고요. 이건 안 배운 거거든요. 외부가 항상 세트로 나오고, 그리고 보기 문제마다 보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역시 보면은 또 똑같이 나왔죠. 한 개인지 몇 개인지 고르시오. 이게 특징입니다, 서원고에. 그래서 서원고의 특징은 모두 고르시오가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리송송한 게 많으니까 찍습니다, 아이들이 자꾸. 그래서 만약에 국어가 1, 2가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못 찾은 거예요, 서원고 아이들은.
이 문제들이 너무, 지난해 10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만. 모두 그러시오만. 그래서 아이들이, 야 정말 아리송송한 게 생기는 순간 아이들은 시간이 가고 있다는 압박에서 헤어나지 못하거든요. 서원고가 생각보다 문제가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은 쉽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게 서원고입니다. 그리고 2학기 되면 이제 문법, 지금도 이제 2학년들 문법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누적입니다. 시험 범위가 2학기 중간고사 현대문법을 하는데 기말에는 중세국어 포함 앞에 거를 배경지효소 삼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섞겠다 라고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정말 열심히 해줘야 되는 게 서원고 특징입니다. 점수가 나오려면.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상용고는 사실 여기 안 계시지만 상용고가 쉽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안 쉬워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안 계시니까. 상용고가 쉽겠지 대신이 만만해 하면은 소문이 나서. 그런데 사실은 시험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졌어요. 저번에도 보면은 보시죠. 제가 이거를 입수를 해서 2학기 건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정말 잘하는 애 따로 있습니다. 얘는 하나밖에 안 틀렸어요. 어렵다 했는데도. 그런데 1등급 최저점 보세요. 10점이 차이가 나요. 거의. 같은 1등급인데도. 근데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제 2등급까지 보셔야죠. 10%니까. 근데 보시겠어요? 95.6, 79.2예요. 이 격차를 생각하신다면 상당히 상용고 아이들이 어렵게 느낀다는 거예요. 체감 난도가 엄청 높다는 뜻이에요. 근데 교과서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상용고는. 대신에 친절한 학교입니다. 교과서에서 수업할 것만 다시 재본해서 배부해요. 그래서 그걸로만 수업해요. 교과서 안 들고 다니게 해요. 그래서 시험 범위를 유리하게 빨리 알 수 있는 학교가 상용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문학 같은 경우는 근데 외부 작품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거의 한 1대1입니다. 내부 작품 배운 거랑. 그런데 아이들이 외부 작품을 굉장히 껄끄러워해요. 상용고 아이들 특징이. 너무 어려워요. 모의고사 어떻게 볼 건데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본다는 기분을 봐야 될 정도로 외부 작품이 많이 나오는 게 상용고 특징입니다. 만만치 않은 학교다라는 거고요. 상용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카이스트 1단계 합격했다는 거 서울대가 앞병도 없더라고요. 다른 학교는 제가 서원고는 선생님들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서원고는 제가 귀동량을 들은 게 없고 대신에 풍덕고는 일반 전형으로 많이 붙었구나 생각보다. 그래서 굉장히 선생님들이 고무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이제 최종 합격률은 한 30-40%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지균이 붙는다면 다행이고 거기서 6명 중에서 한 3명 붙으면 진짜 많이 붙은 거고요. 한두 명 더 붙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되고, 왜냐면 강남 특구랑 성구랑 하다 보면은 그 친구들이랑 그리고 특목 친구들이랑 비교해보면 합격률이 절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생기부를 열심히 해주는 학교가 풍덕인 것 같고요. 상용고가 의외로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대신에 시험 문제는 좀 상당히 어려운 편이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화법과 화법과 언어가 문법이 위주가 되는 수업이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그냥 딱히 어머님한테 드릴 말씀이 없어서 어머님들 오셨으면 사실 설명 드릴 텐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상용고가 여기 화살표가 다 외부 지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배운 내용과 외부 지문을 항상 연계하는 1대1 대응의 문제들이 항상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가부터 마까지 있어요. 고전 시가를 이렇게 5개 이상 엮어가지고 또 그다음에 외부 지문을 다 문항별로 다 한 번씩 연계했기 때문에 상용고 아이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면서 풀었던 문제들이긴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전반적인 특징들을 보실 것 같고요. 일단 저희 학교에서 보여드리는 학원에서 보여드리는 특징은 아이들한테 정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드린다. 아이들한테 열심히 해보려고 동기부여하려고 너무 애를 쓰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잘 들으셨죠? 예,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교육학기 때 무엇을 진행하는지 저희가 학원이 소개를 좀 바로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이제 4단계로 나누어서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보통 문의하실 때 전화로 많이 문의를 하시잖아요. 그럼 전화로 문의하신 다음부터 잡힌 면담이 그게 1차 관리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년 동안에 공부를 했었던 성적도 나오고, 내신 성적표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1학기는 이미 나왔고, 이제 2학기가 좀 있으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이미 10월 모의고사까지 통지표가 다 나왔죠. 그 나온 거를 같이 챙겨서 이제 어머님이랑 학생이랑 이제 면담을 찾아오시게 되면은 직접 그 담당 선생님이랑 면담을 하게 됩니다. 이따가 어차피 시간표를 안내할 건데, 시간표별로 담임 선생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희망하시는 시간대에 맞는 담임 선생님이 직접 상담을 하시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 오전에 뭐 제가 하는 수업을 신청을 하시게 된 경우에는 제가 바로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요일을 보통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 전화 상담 때 여쭤보기 때문에 그때 희망하시는 시간대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뭐 혹은 이 순위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이미 학교 있으니까 이제 어차피 또 내신 때 또 저희가 또 진행하게 될 학교도 있으니까 그 학교에 맞는 선생님이 배정되거나,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 시간대가 가능한데 좀 고민 중이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또 이제 그 학교도 고려해서 담임 선생님을 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1차 상담을 먼저 1차 관리를 하고, 2차 관리가 뭐냐면 이제 어찌됐든 학생이 이제 저희 학원으로 들어와서 저희 프로그램에 적응하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또 저희가 과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본인이 직접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좀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감을 잡아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학생이 감을 잡는 거랑은 별도로 저희가 어쨌든 담임 선생님이 배정이 되게 되면은 그 배정된 담임 선생님이 밀착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2차 관리. 그리고 3차 관리 같은 경우는 혹시 학생이 수업을 들으러 왔는데 좀 과제가 많이 안 돼 있다든가, 아니면은 과제를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뭐 정말 성실성 때문에 성실도 여부에 따라서 조금 못 해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본인이 좀 어려워서 못 해오는 경우도 있죠. 어찌됐든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개별 클리닉이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학생이랑 학생이 직접 1대1로 시간을 조율을 해서 뭐 수업하는 요일 말고 별도 요일에 찾아와서 또 관리를 받게 되죠. 그게 3차 관리인 거고, 4차 관리는 이때까지 오면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1에서 2차, 3차 관리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혹시나 학생의 뭐 그 수업을 듣는 태도가 개선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개별 클리닉을 또 추가 클리닉을 잡았는데 학생이 좀 계속 오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4차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때 재등록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충분히 여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랑도 학부모님이랑도 좀 저희가 확인해본 다음에, 그러고도 만약에 개선이 좀 힘들다고 하는 경우에 보통 이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크게 이렇게 4단계는 아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내용에 대한 얘기가 좀 세부적으로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예비고1과의 차이점은 뭐냐? 예비고1은 중학교 성적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따로 입학 테스트라는 게 있었던 거고, 지금 예비고2 친구들은 이미 1년 동안의 성취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잖아요. 내신 성적표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그래서 내신 시험지이거나 혹은 내신 1학기 같은 경우는 1학기 성적표가 나왔으니까 그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해 주셔도 더욱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더 다양할수록 좋아요. 더 많을수록 좋고. 그래서 그때 상담을 한 다음에 반을 배정받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한 과제는 뭐 1차, 2차에 대한 설명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랑 거의 같고요. 바로 넘기도록 하겠고, 뒤이어서 나오는 게 3차, 4차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학생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적응이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차 관리를 중간 단계를 하나 더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들게 되는 경우에 4차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설명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넣은 부분이 수업 진행 방식이에요. 저희 전교 수업 같은 경우는 4시간 진행을 하는데 4시간 전에 앞에 1시간 테스트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전주에 배웠던 내용을 갖고 또 저희가 선생님들별로 각자 학년에 맞춰서 직접 테스트를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배웠던 거, 독서 같은 경우는 너무 똑같은 질문을 하면 안 되니까 저번 주에 배웠던 것과 좀 유사하거나 좀 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뭐 경제라든가 뭐 아니면 과학기술 지문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직접 만들어요. 보통 한 15문제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제한된 시간 동안에 테스트를 보게 되고, 테스트를 보고 채점한 다음에 바로 오답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테스트를 이행한 다음에 채점을 하고 오답까지 하는데 보통 앞에 1시간을 다 합쳐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학생들이 테스트를 보는 동안에 담당하신 선생님께서는 직접 학생 한 명 한 명 검사를 하시게 되죠. 과제 검사를 하면서 학생이랑 추가적으로 그 3차 관리, 따로 개별적으로 이제 관리를 뭐 추가적으로 다른 요일에 와서 뭐 과제를 수행하라고 한다든가. 보통은 저희가 과제를 못 해오는 경우에는 남아서 잔류해서 마저 이행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주말 같은 경우는 그게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주중 같은 경우도 끝나면 거의 밤 10시가 되니까 이제 못 남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 별도 요일 혹은 예를 들어 뭐 수업이 뭐 목요일반이다. 그러면은 목요일 수업 오기 전에 그 전주의 과제를 해온 것을 검사받고 질의응답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학생과 선생님의 상황에 따라서 다 1대1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을 조율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뒤에 3시간을 문학 독서로 나눠서 수업을 하게 되죠. 1시간 반, 1시간 반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는 학원 자체의 과제도 있고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채점하고 오답하라 그랬잖아요. 그 부분도 일종의 과제로 저희가 적용이 되게 되고, 그리고 개별 과제를 저희가 겨울방학 때는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가 부족한 친구들은 자유스토리 독서 완성. 보통 이게 고2 모의고사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해법 고전 시간은 이제 예비 고1에도 들어있었던 내용인데 애들이 아직까지 특히 고전 시가에 대해서 개념이 안 잡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고전 시가면 고전 시가 아니면 산문 혹은 현대문학 각각에 맞춰서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 여부 혹은 이제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개별 과제 같은 경우는 조절을 다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학생들마다 선택한 교재라든가 그 다음에 과제 그 진행도가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3개씩 해올 수 있는 친구들은 3개씩, 안 되는 친구들은 2개, 혹은 더 안 되는 친구들은 우선 하나씩, 이렇게 각각의 적응도 여부에 따라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래서 개별 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내신 이전, 이거는 이미 이제 고1 때 들으셨던 분들은 거의 그냥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근데 대신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7, 8주 정도 진행을 하게 되고, 저희가 수업 자체는 3시간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중에 앞에 1시간이 그 전주에 내신 수업 때 배웠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제 테스트. 보통은 이제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점 범위가 누적이 되죠.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특히 이제 직전 대비를 포함한 마지막 한두 번 수업 정도는 이제까지의 모든 배운 내용들을 누적해서 보는 50문제 종합 테스트, 이렇게 진행도 저희가 합니다. 그렇게 다각도로 관리가 진행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연히 아까 정규 수업 때는 안 써 있었지만 정규 수업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문자를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행했는지 여부까지 저희가 문자가 같이 나가면서 언제 다시 이제 저희가 추가 클리닉을 언제 잡았는지까지가 같이 안내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다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저희 수업에 대한 설명인데, 보시게 되면은 수목금 토일 다 이제 다양하게 좀 편제가 되어 있는데, 다 아까 들어오셨던 분들 저 포함해서 3명의 선생님들이 나눠서 수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주중 같은 경우는 다 6시부터 10시.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 겨울방학 끝나고 그 3월 중순 정도까지는 계속 수업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도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내신 대비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중에는 학생들이 이제 학교하고 올 수 있는 시간으로 저희가 짰던 겁니다. 그래서 6시부터 10시까지. 다만 이제 그러면은 그 주중에 이 6시 전 타임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특강을 하게 되죠. 겨울방학 때는 학생들이 또 앞에 타임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신영민 선생님께서는 고전문학 특강을 하시게 되고, 8주기 때문에 시가랑 산문을 둘 다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목요일반 같은 경우는 제가 독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금토 이때는 윤경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들어오셨던 윤경 선생님께서 문법 특강을 하시게 됩니다. 특히 고1 때 문법을 좀 소홀하게 했었던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친구들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3개 반 같은 경우는 비재원생, 재원생 둘 다 들을 수 있는데, 정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저희가 정규 수업 듣는 친구들 좀 많이 들으라고 50%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네, 뭐 금액 같은 경우는 따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지만은 할인이 된다라는 점, 요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겨울방학 수업까지, 겨울특강 수업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 설명회 자체는 이렇게 마무리가 우선 되는데, 혹시 좀 편하게 좀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뭐 손 드시면 제가 바로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